자,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의 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자 그런데 아무튼 뭐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김용호 씨가 어제 부산의 한 호텔 4층 테라스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직원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유튜브를 진행했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당일에 15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지막 통보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끊자마자 김 씨 부인한테 전화해서요. 남편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경찰에 알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발견 1시간 전에 이미 김 씨 안전이 우려가 된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를 했고 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극단 선택으로 보고 있고요. 정확한 사망 시각 또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날에 말이죠.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 달 해운대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그 여성이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은 그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고 하면서 증거 영상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김용호 씨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만 있었다면서 그 강제성 없었다고 하면서 그 범의를 그 반박하고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이번에 그 사망하기 전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사회봉사 120시간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송사에 휘말린 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연예인, 정치인, 아까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 같은 아무 그것도 아닌 사람까지도 저격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이 김용호 씨 뭐 유명한 가로 세로 연구소 뭐 이게 있었고요. 또 여기서는 유튜브 방송들을 이제 했었는데 주된 콘텐츠가 연예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사생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문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했던 강제추행 사건도 있었지만 이 연예인 사생활 공개를 하면서 이 돈을 좀 얻었던 협박 공갈했던 이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용호 씨하고 연예인들 여러 법정 공방이 있는데요. 배우 한예슬 씨라든지 유명한 방송인 박수홍 씨, 또 김건모 씨하고 그 전처 명예훼손 혐의도 있었고요. 이근 대위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법정 공방들이 있었는데 부산 고깃집 사건도 있었고요. 정치인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지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많은 어떤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겠네요. 다 이게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법정에 가는 공소기각 조사 중인 거는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다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가 됐든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뭐 안타깝죠. 그런데 김용호 씨와 고인과 이제 뭐 악연으로 얽혀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또 다른 반응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반응이 계속 나와서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애도하신 분들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강용석 변호사는 뭐 계속 유튜브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황망한 마음뿐이다라고 밝혔고요. 가수 JK 김동욱 씨는 그때 아마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때 소주 한 잔 했어야 하는데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제 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김 씨와 갈등을 빚거나 폭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아주 차가운 반응이에요. 김세희 기자 한때는 절친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범죄자에게는 뭐 일말의 동정도 안 느낀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나왔다. 거짓말만 하고 도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 씨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오또맘 같은 경우에도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지금 SNS에 올렸어요. 뭐 정확한 대상은 안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용호 씨를 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애도도 했지만 또 여러 명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예. 자, 이근전 대위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지 못했던 반응을 내놓은 셀럽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악연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20년도에 김용호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이근 전 대위의 유엔 근무 그 이력이 조작이다, 또 성추행 전과가 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바가 있는데 이거 허위 사실 유포했다면서 김 씨와 이근 대위가 법정 공방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근 대위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와인잔을 들고 축배를 드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근 대위는 모든 사이버 레카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열등감으로 거짓말하다가 결국 죽는다. 승리를 위하여 치얼스라는 이런 어떤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글 접한 누리꾼들은요, 아 이거 너무 나빴다. 아무리 그래도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 과하다. 이런 비판적 반응도 있긴 했는데 그동안 나쁜 짓 너무 많이 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본인 자업자득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 김용호 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긴 했는데 자기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하늘이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일단은 하늘이 알아줄 것이다. 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것을 하늘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역할을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 외롭다.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들이 저를 막 비난하고 폭로해서 솔직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시대를 그래도 풍미했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이름도 알렸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고 평가해줘서 뭐 고마웠다. 내가 사라져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눈길이 갔던 대목은 그 영상에서 두 명의 어떤 여배우와 관련된 하필이면 또 둘 다 고인이 된 여배우의 어떤 그 이름을 언급한 대목이 있었어요. 네, 그 고 장자연 배우 그리고 고 오인혜 배우를 거론을 했는데 일단 고 장자연 배우에 대해서는요. 장 씨의 죽음 비하인드를 유튜브 청영상으로 찍었었다. 이 장 씨가 죽기 전까지 그분을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됐냐. 하지만 그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고 오인혜 배우에 대해서는요. 이 둘 사이에 악연이 있었는데 지난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 당시에 김용호 씨가 신인 배우였던 오인혜 씨에게 접근해서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또 이걸 부적절하게 이용했다. 이런 내용이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인혜 씨가 3년 전에 극단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김 씨와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었거든요. 이를 두고서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모 여배우, 그 여배우의 죽음을 두고도 저와 연관시켜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믿는 사람도 있더라. 천벌받을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군요. 예. 그 어떤 분이 이 김용호 씨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훈훈한 마무리를 짓는다. 자, 그러면 이건 딱 두 가지다. 서로 정말 화해를 했거나 아니면 금전이 오가는 뭐 합의를 했거나.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또 많은 억측 주장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아마 이제 연예인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하겠다고 하고 좀 공갈을 했던 그 부분으로 보이고, 그게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아마 예비됐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두 가지 사건, 강제추행 사건은 자신의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억울하다라고 마지막에 황당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갈에서 돈 받았던 그 부분, 자신은 연예인 협박해서 돈 받은 적이 없다. 자신이 공갈 쳐서 몇 억 받은 나쁜 사람이 됐다.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마지막 영상에 지금 얘기를 했고, 일단은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마지막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살아야죠, 그래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